저 손님 타기 전에 귀신을 태운 것 같아요. 돈 안 받을 테니까 내리셔도 됩니다. 한 택시기사분에게 들은 말이었습니다. 듣고 나서 소름이 돋았지만 이상하게 기사분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분위기는 무서워서가 아닌 무언가 착잡하고 슬픈 기분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내릴까 말까 속으로 여러 번 고민했지만 무언가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기분에 기사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런 말을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는 척하고 태우셔도 될 텐데 말 그대로 모르는 척하고 도착해서 돈만 받고 보내면 될 일이었습니다. 기사분의 입장에서도 귀신보단 사람을 차에 태운 채로 달리는 것이 무서움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뒤에 태웠었으니까 아마 내리지 않았다면 손님 옆에 있을 것 같아서요. 라는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님을 따라가거나 괴롭히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증할게요. 아마도 저에게 용건이 있어서 차에 탄 것 같아서요. 이상하게도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조차 목소리에선 슬픔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께선 대답하셨습니다. 아마도 사별한 제 아내인 것 같아서요. 아저씨는 궁금한 듯 한 저의 표정을 보기라도 하신 건지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아까 한 병원 앞에서 손님을 태웠었어요. 사실 그 병원에서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가끔 무심코 그 앞을 지나칠 때가 많아요. 아저씨는 병원 앞에 서 계시던 손님을 태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가로등에서 좀 떨어진 곳에 서 계시던 분이라 타실 때 얼굴은 보지 못했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타시는 건 똑똑히 보셨고 이내 고개를 돌려 행선지를 여쭤보려 하셨는데 뒤에서 손님이 돌아보지 말아주세요 라고 급하게 말했다 하셨습니다. 그때 기사님은 굉장히 놀라셨다고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얼마 전 사별한 아내분의 목소리와 똑같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려 했는데 아까와 똑같이 아내분의 목소리로 돌아보지 말아주세요 하는 급한 다그침 뿐이었다 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너무나도 확인하고 싶으셨고 만약 맞다면 마지막으로 아내분의 얼굴을 단 한 번이라도 조은히 확인하고 싶었다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본 뒷좌석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고 목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너무나도 후회막 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돌아봐서 떠난 것 같다고. 그렇게 슬픈 마음으로 집에 가려 하시는데 마침 급해 보이던 저를 태우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무언가 착잡해졌습니다. 아저씨를 위로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왼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괜찮다, 마음만으로도 감사하다 하는 것처럼 제 손을 감싸주는 듯 한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도착하고 별말 없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만 드리고는 요금을 계산하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 뒤에 기사님이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에 대해 알지는 못하지만 꼭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저였습니다. 조조 영화를 보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영화관도 오픈한 지 꽤 되었고 인기 없는 공포 영화라서 극장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맨 뒷줄에 앉았고 중간에는 왼쪽 오른쪽에 각각 커플이 총 4명 그리고 맨 앞줄에 커플이 하나 앉아 있었습니다. 나 빼곤 다 커플이네 에라이 헤어져 버려라 라고 무심코 생각할 때쯤 곧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문구가 스크린에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다른 영화관과는 전혀 다른 문구에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문구는 바로 영화가 시작되면 나갈 수 없습니다. 살고 싶다면 지금 나가세요. 피칠갑이 된 화면에 살벌한 문구를 보고 있자니 온몸에 털이 곤두섰지만 내가 보려 하는 게 공포영화이고 다른 사람도 별 반응이 없는 걸 보고 있자니 상영 전 관객을 겁주려는 이벤트 같은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이런 거에 절대 겁먹지 않지 라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관내는 암전되고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간에 두 커플은 평범한 커플답게 손도 잡고 서로 부둥켜 안기도 하며 나름대로 그들만의 영화 즐기는 법을 실천하고 있었으나 맨 아별의 커플만큼은 다른 사람들과는 많이 달랐다. 중간에 무서운 장면이라든지 귀신이 튀어나온다 해도 남자 쪽은 조금씩 놀라는 반면 여자 쪽은 고개를 규칙적으로 좌우로 흔들기만 할 뿐 놀라는 기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좌우로 까딱 까딱 하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화 자체도 재밌었지만 저 여자는 언제쯤 깜짝 놀랄까 하며 무서운 장면이 나올 때마다 반응을 살피는 것도 나름 재밌었습니다. 결국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그 여자는 단 한 번도 놀라는 기색 없이 아직도 고개만 까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엔딩 크레딧마저 올라가고 짧은 쿠키 영상이나마 기대하던 저는 실망한 뒤 앞에 커플이 먼저 일어나기에 먼저 지나가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맨 앞줄에 선 남자만 일어나고 여자는 아직 앉은 채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마치 모르는 사람이라는 양 일어나서 혼자 나가려 저의 옆에쯤 왔을 때 저도 모르게 저분 아직 안 나오시는데요?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분은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요. 라고 대답하셨고 바로 그때 까딱거리던 여자분의 고개가 멈췄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먼저 지나갔던 커플의 남자친구는 왜 문 열어주는 직원이 안 나오지? 그냥 열고 나가면 되나? 라면서 문을 힘껏 밀고 잡아당겼지만 이상하게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커플의 남자도 도와 성인 남성 2명이서 문을 힘껏 밀었지만 이상하게도 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가만히 있던 여자친구들은 무언가를 떠올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전 그들이 무엇을 떠올렸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었습니다. 스크린에 빨간색의 글씨로 영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남성들은 미친 듯이 문을 발로 차고 몸으로 밀었고 여자들은 두려움이 부둥켜 앓고 서로 울고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맨 앞자리의 여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무서운 눈으로 나가려는 저희를 노려보고 똑바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그 여자의 얼굴을 처음 보았습니다. 창백한 피부, 초점 없는 눈동자와 표정은 분명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우리 쪽으로 점점 걸어오더니 창백한 손을 들어 저희 쪽으로 내밀며 점점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여자의 손이 제 뺨을 스쳤고 전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며 의자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야는 점점 검은색으로 물들었고 그렇게 잠에 빠지기 직전 여자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너는 내가 보이니까 살려줄게. 그렇게 저는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영화관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스크린에는 영화가 시작되면 나갈 수 없습니다. 살고 싶다면 지금 나가세요. 라고 빨간 글씨가 씌어있는 화면이 나오고 있었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그 영화관은 다시는 가지 않았고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